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김행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4선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곤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강서구 해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주민은 현재 57만 2천 명이고 서울시 인구 965만 9천 명의 약 6%에 해당됩니다. 송파구 66만 명에 이어 주민 수로는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강서구는 최근 전세 사기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온갖 해모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서구에는 대표적인 주민 해모시설이 4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호선과 9호선 차량 기지가 있고, 두 번째로 서울시의 온갖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9개 자치구의 생활하수와 분열을 처리하는 서남물재생센터가 도심 한복판에 있고, 네 번째는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1단계에 이어 2단계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환경 기피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강서구의 이런 현실을 보시고 서울시 균형 발전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저야 늘 이런 기피 시설, 혐오 시설 얘기가 나오면 늘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곡지구 개발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 공사 기간 동안 공사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하고 또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또 소음,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박은순 시장님 때지만 마곡 개발을 통한 막대한 이익금은 서울시에서 가져갔고 애초 계획되었던 워터프론트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2018년부터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또 집회 속에서 몇몇 주민들은 고소고발을 당해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애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2단계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서울에너지공사는 구분하지 않고 서울시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서울시가 이미 사업부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주민설명회를 처음으로 2020년 10월 시행했는데 이전인 2019년 12월 서울시는 2단계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SH공사로부터 매입 계약 완료했습니다. 매입 부지에 환경시설을 만들어도 되는지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는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관련 3번의 중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0년 8월 마곡개발지구 집단 에너지 공급 계획, 2012년 11월 마곡지구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변경 추진 계획, 2014년 4월 마곡지구 집단 에너지 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이 3개의 방침서에 담긴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 언급된 단어들이 사업비는 20회, 경제성은 16회, 수익률은 8회, 절감은 8회가 사용됐으나 주민이라는 용어는 단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방침서만 보면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처럼 주민에 대한 고려는 없고 경제적으로 만들어 많은 이윤만 남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허술한 계획입니다. 당초 마곡의 지역 난방에 필요한
열원의 일부를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에서 130기가칼로리를 가져오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2014년 추진 계획에서는 배란간 30기가칼로리 77%나 감소시키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계획이 허술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번 전문기관에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을 지출하여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뒤집듯이 변경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LNG 발전의 특성상 가동 초기에 불안전 요소로 질소 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인근 지역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2020년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동 초기 및 재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연간 배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영향 예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LNG 발전에서 환경오염의 큰 요소를 간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주민들에게는 축소된 자료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발전 시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탈질 설비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1년 10월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차 운행이 중단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급의 문제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면 질소 산화물이 제거되지 않고 배출된 미세먼지로 주민들의 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검토한 타당성 조사에는 주소지도 없는 강서구 외발산동 140번지라는 위치가 나타납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위치는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 오류이고 실수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서울 집단 에너지 시설 2단계 계획과 설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안이 이리 많은 오류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설명회 전에 부지 계약이 됐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2012년 7월 달에 있었던 요청에 따라서 정해진 곳이고 부지 확보 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 주민 설명회 이런 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방침서에 주민보다는 경제성에 치중을 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7년 당시에 마곡지구 집단 에너지 공급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된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마곡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다만 경제성 분석은 지방지정법 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최적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초 계획 대비 공급 하수열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후에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및 설비 등 제반 여건상 하수열 공급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그 사정이고요. 변경 계획에는 하수열 축소에 따른 부족량은 인근 부천시 소재 GS파워 발전소 잉여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LNG 발전 초기 운전 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LNG 발전소의 가동과 중지를 반복할 경우를 전제로 했는데 연중 안정적인 운전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 방지 설비를 도입하고 또 사후 환경영향 조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출 물질에 대해서 24시간 투명하게 측정을 공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정한 시설로 반드시 만들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또 질소산화물 관련해서는 요소수 대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구입처를 다각화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항상 요소수는 한
보름에서 한 달치 정도는 늘 여유 있게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또 사업 부지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일이 무성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해당 자료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한 타당성 검토서인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설치 설비 대상지가 아닌 열 공급 대상 지역을 표기한 걸로, 한마디로 말해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일을 무성의해서 이렇게 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원주민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정해진 곳으로 인근 주거지와 3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이전 후보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에너지 관련 공사는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체되고 비용이 많이 추가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환경 영향 평가와 원주민 피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2단계는 서남 물재생센터와 인접하고 인접 아파트 단지와는 약 380m 정도 떨어져 주민들의 주거 공간과 상당히 밀접한 위치입니다. 2단계 시설이 가동되면 인근 오염 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곡 집단 에너지 시설은 마곡 지구를 만들면서 신규 주거지역과 신규 상업지역에 열을 공급하기에 계획됐으며 신규 주거지역 주민의 민원을 예상하고 의식하여 현재의 서남물재생센터 옆 부지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듯이 마곡 신도시에 집단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수십 년을 강세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2단계 시설이 마곡지구 내에 계획됐다가 현재의 물재생센터 옆으로 변경된 이유를 당시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의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곡이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열병합발전소를 마곡 레포츠센터 인근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 끝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서 마곡지구는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목동 양천 쪽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초는 사실은 마곡 택지개발지구 안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주민분들의 의견을 이제 받들어서 지금의 현재 그 물재생센터 그 인근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집단 시설보다 지역남부 시설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에 위치하는 그런 좀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영상에서 마곡지구 민원 문제로 마곡지구에서 좀 더 먼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원주민에게는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단 에너지 시설 2단계를 운영할 때 예측된 수치들입니다. PM-C 미세먼지는 환경 기준이 100에서 123.7로 예측되어 환경 기준 2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또한 24시간 환경 기준이 60을 초과한 68.5로 예측되고 있고 연간 환경 기준인 30을 초과하여 32.27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오존도 보이는 표와 같이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래 강서구에 대기가 좋지 않아 해당 적용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지 2단계 시설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환경 기준을 무시하고 주민의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암성 유해 물질입니다. 비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모두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모두 이해성 평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원래 강서구의 대기가 좋지 않아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2단계 시설로 주민의 건강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단계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75만 4천 톤인데 저감량은 87톤으로 발생량의 0.01%에 불과합니다. 99.99%는 하늘을 올라가 지구를 데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받고 있는데 저감에 대한 노력이 0.01%라는 것은 본 사업이 전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주민의 환경오염 의견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주민 67명이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강서구가 이전부터 오염된 도시이기 때문에 2단계 시설 운영과 주민들의 건강은 무관하다는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표기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도 부분 반영하였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시민의 의견은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운영 시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시끄러운 소음 기준으로 발전 장비를 설계하여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부가 중공업 지역의 주거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소음 환경 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적을 했고 당초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을 적용했던 부분을 주야간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저소음 장비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저소음 장비로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비용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의 문제점입니다. 주민 설명회는 서울시와 주민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20년 10월 강서구민회관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전 시간에 사업에 대한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질문보다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고 오후에는 오전과 같이 동영상을 상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아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설명회는 파행됐습니다. 서울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후속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 설명회 파행 공고를 일간지에 내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41조 제2항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게 유리한 법조항은 적용하고 불리한 법조항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생각과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에는 이미 서울시 건축 폐기물 처리장이 있으며 서울 지역 8개 구에서 배출한 분유를 처리하는 선화물 재생센터가 있어서 평소에도 분진과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근거하면 초미세먼지, 발암물질, 소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서남재생물센터 열병합 발전소가 직경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 시설들을 강서구 서북지역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서울시나 강서구의 균형 발전에도 위배되며 유해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강서구민회관에서 오전, 오후 2번 했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동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동영상 트는 건 너무 일방적이고요. 중간에 질문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오후에는 동영상 틀지 말고 기본적인 건 인쇄물 같은 걸로 나눠줘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또 동영상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나서 진행을 막았고요. 그래서 설명회가 파행이 된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설명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전소 같은 위해 시설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소통이지,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한다면서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민협의회를 열었다. 주민들하고 소통한다. 그런데 주민협의회 제가 이제 1기 위원으로, 처음 뽑은 1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했는데요. 한 2년 동안 참여하면서 보니까 주민협의회 구성원들 중에서는 한 20여 명 됩니다. 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발전소를 어떻게 지으면 잘 지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모임이거든요. 물론 그런 모임도 필요하죠. 그런데 적어도 그런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개혁 부적절하죠. 주민협의회를 12번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12번 소통했다, 이건 좀 부적절한 표현이거든요. 2020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강서구민회관에서 했는데요. 코로나 시절이라 1층만 400석이 넘는데 64명만 입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용역 깡패 같은 분들이 15명 정도 서 있었는데, 우리 주민이 무기 들고 싸우러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소강 아파트에 산 지가 25년이 됐는데 건강이 안 좋고 지금 폐가 나빠서 지금 일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마저도 지금 열병합이 아니고 정화조, 하수처리장 모든 걸 갖다 이 근처에다 했는데 거기다 또 다시 열병합을 짓는다고 하더니 저희들은 살 수가 없고 저희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걸 발전소를 다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 주십시오. 저희들 그러고 더 이상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서울시장님도 알다시피 이곳에 어마어마한 그 공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죽으라는 겁니까? 네, 시장님, 그 주민분들의 영상에 대해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하나하나 답변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말씀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주민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앞으로 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굴뚝, 즉 연돌 높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고도 제한으로 굴뚝을 46.7m까지 밖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 지역은 김포공항의 영향으로 고도 제한이 있어서 굴뚝을 다른 집단 에너지 사업장처럼 높게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열 공급을 위해 어느 장소에 집단 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더라도 굴뚝 높이를 100m 이상으로 계획하고 현재는 46.7m까지만 시공하지만 향후에 김포공항 이전 등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추가로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 질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서구청에서는 서울시 기획과는 별도로 현 위치에 선한 집단 에너지 시설 2단계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전 부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현 사업 계획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위치 김포공항 부근 오곡동
그림의 2-1 지역을 최적지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농지로 사용되어 있고 주거지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민흥 발생 소지가 가장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분석 자료는 강서구청으로부터 받겠지만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영양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님,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2단계 시설을 강서구청에서 검토한 오곡동 그림의 2-1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서구는 현재도 공기가 환경 기준보다 좋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네덜란드는 야외에 초대형 공기 청정기를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환경 오염 시설이 아닌 환경 정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와 2-1 지역으로의 2단계 사업지 이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 바람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볼 텐데 일단 필요한 설명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드리면 이렇게 이제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비롯해서 최소 절차에 5년 이상 걸리게 된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매몰 비용이 좀 발생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장거리 열 수송관 신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도 또 1,000억 단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연이 되면 27년 이후에는 약 32,000세대 열 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예측이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도 강서 마곡 지역의 75%는 외부 수열, 다시 말해서 부천이나 양천구 목동 쪽에서 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48%, 목동에서 14%, 서남 하수열에서 14% 이렇게 해서 75%가 이제 강서 마곡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면서까지 또 매몰 비용이 발생하면서까지 과연 옮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을 하면 글쎄요,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게 그렇게 용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습니다.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여러분들의 바람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건강보다는 우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좀 검토하셔가지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꼭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서울시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조의원 교육관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